저 수진님만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뷰티 상품이 어떤 거 파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 쳐더라도 이 상품은 솔직히 누구도 예측 못했던 상품이거든요. 와, 이걸 판다고? 그 상품 같은 경우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온꿈사에서 정말 보기 힘든,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서도 사실 거의 보기 힘든 여성 셀러분인데요. 여성 셀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또 잘하는 그런 셀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병행 수입도 하고 계시고, 또 강사로도 정말 잘 활약 중이신 어렵게 저희가 초대한 야무진 수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수진이라고 하고요. 그 전까지는 회사를 다니다가 작년부터 퇴사하고 전업으로 이제 온라인 셀러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뷰티 쪽 브랜드 운영하고 판매하면서 유튜브 채널로 이제 제 사업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야무진 수진이에요. 왜 야무진 수진이에요? 원래는 투루진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근데 그 투루진 별로라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 저는 약간 청바지인가? 네, 맞아요. 자꾸 청바지가 검색이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투루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트르로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맞아. 청바지 투루진 그 얘기도 많이 들었고 별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컨설팅 받았어요. 브랜드 네이밍 하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지어주셨고요. 제가 원래부터 항상 되게 많이 듣는 말이 너 진짜 야무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야무진 수지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예. 지었습니다. 야수네요, 야수. 예. 온라인 셀러계의 또 야수가 되셔야죠. 비스트.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뷰티 앤 비스트네요. 네, 아주 뷰티가 되고 싶은데요. 지금 하시는 카테고리는 뷰티니까 네. 뷰티 앤 비스트. 괜찮은데요? 2년을 거슬러서 저희가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몇 번 뵀어요. 네, 그쵸? 네. 한 두세 번 뵀어요. 네. 그쵸? 그때 온꿈사 회원으로 처음 활동을 하시고 계셨었고, 사실 이 온꿈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고, 그리고 구매 대행으로 시작도 하셨다가 병행 수입도 하셨다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 완전 자리 잡으셨는데 이거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네네. 처음에 어떻게 온꿈사를 네. 알게 됐는지. 네, 온꿈사와 저의 그 만남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중간에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뭘 해야 될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막 보다가 이제 알고리즘 추천으로 처음엔 신사임당님 유튜브 봤다가 창업 다마고치 영상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투트랙님 채널을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봤는데 이분은 진짜 찐이다. 너무 많은 실질적인 정보들이 있어서 이제 온꿈사 카페에 가게 됐고 이제 카페에 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업일기로 이제 고민이랑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올려주셔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강의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온꿈사에서 그 강의들이 저는 진짜 딱 초보가 시작할 때 배우기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가격대도 되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 하면은 진짜 강사분들이 정말 실질적인 거 하나하나 거의 떠먹여주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구매대행 강의도 듣고 병행 수익 강의도 듣고 했는데 이제 구매대행은 좀 저랑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내 스타일 아니다 해서 이제 빠르게 손절하고 그리고 이제 병행 수입 쪽으로 이제 많은 강사분들 거 듣고 저도 하나하나 하면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내 진짜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브랜드 창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야무진 수진님을 이제 히스토리를 좀 알잖아요. 명문대 나오시고 남들이 정말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초일류 그룹에 또 들어가시고 사실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테크트리인데 그걸 딱 버리고 솔직히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할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냥 그 생활에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타이틀에 자부심 갖고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원래 제 주변은 다 착실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잘해봐야 전문직 아니면 대기업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직장 한 2, 3년 다니면은 좀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좀 매너리즘 이런 것도 많이 오고. 더 올라가고 싶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유리천장을 다 깨버리고 유리천장 그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좀 매너리즘 같은 게 좀 왔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일하다가 끝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사업을 어린 나이에 하셔서 되게 그때 그분이 한 30 초반? 이 정도였거든요. 30대 초반?
근데 진짜 하루에 한 2시간 일하면서 막 돈 맘대로 쓰고 막 이런 분을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삶이 있구나. 이제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이 삶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서 아, 그러면은 이제 저 좀 원래 좀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사업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하루 2시간만 일하면은 안 된다는 거 이제 알겠죠? 아, 그쵸. 그건 알죠. 네, 겉으로 볼 때만 2시간만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네, 맞아요. 거의 맞아요. 24시간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사실 그분도 뭐 계속 뭐 전화 받고 하시긴 그쵸, 그쵸. 그쵸. 공부도 잘하시고, 모범생이고, 부모님 반대는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떡밥을 계속 던졌어요, 부모님께. 일단은 사실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얘가 뭐 그냥 대책 없이 나갈까봐가 제일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사실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한 반년 넘게 동안 계속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부모님한테 아, 나는 사업을 할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회사 다니면서 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매출 나면은 이제 바로 나갈 거다라고 계속 말했어요. 계속. 아, 진짜 이거 쉽지 않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저희 아이한테 사업을 시킬 생각이 없거든요. 아, 정말요? 왜냐면 너무 힘든 길이니까 아, 그쵸. 돈을 물려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부모님 설득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쨌든 하루 8시간 네.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9시간 이상 회사에 있을 그쵸. 텐데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해서 투잡을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죠? 아, 그때는 아, 내가 이걸 만들어서 퇴사하겠다라는 의지가 진짜 강해가지고 원래는 사실 제가 절대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저 아침 잠 많거든요. 진짜 막 출근하기 딱 그 시간 맞춰서 막 겨우 일어나서 막 겹겁지겁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막 6시 뭐 아니면 5시 반 이렇게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빠르게 준비해서 이제 근처 24시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노트북 들고 카페 가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한 2시간 정도 동안은 집중해서 이제 업무를 했죠. 뭐 그 당시에는 막 상품 등록 하나 뭐 네이버 배우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막 그런 거 쩔쩔매면서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에 무조건 한 2시간 정도는 진짜 집중해서 하고 이렇게 퇴근 후에 뭐 시간 남으면은 또 추가로 하고 주말에는 풀로 하고 와,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 생활을 6개월이나 했으면 네.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만할까?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이런 생각 아. 안 드셨어요? 그쵸, 막 사실 그 0에서 1 만드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엄청 막 힘들게 이제 상품 겨우겨우 올렸는데 처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올릴 때는 주문이 이제 들어오겠지?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뭐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대체 남들은 다 파는 거지? 막 누구는 뭐 얼마 만에 막 얼마 했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 저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암시를 계속 걸었죠. 그래서 자기 개발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긍정 확언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나는 뭐 올해 1월까 뭐 내년 1월까지 뭐 매출 얼마 만들어서 퇴사한다 이렇게 넌 할 수 있어 이런 거 약간 좀 오글거린데 거울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예. 야무진 수진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혼자다 보니까 네.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안 맞아요. 드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투잡을 하시다가 전업이 되셨습니다. 네.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네, 되신 네.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전업과 투잡을 진행했을 때 장단점 좀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쓴 거는 투잡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회사에 무조건 얽매여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남은 자투리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투잡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집중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건 확실히 전업으로 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저도 퇴사하고 난 다음에는 좀 이게 약간 루틴이 막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 다닐 때처럼 어쨌든 내가 뭐 몇 시까지는 무조건 출근을 한다. 그리고 뭐 몇 시까지는 좀 있는다. 이렇게 사무실 따로 저는 무조건 구했고 거기에 이제 뭐 늦어도 한 10시까지는 저는 처음엔 벌이가 없으실 텐데 고정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가는 그런 공유 오피스 같은 거 들어갔고 그래도 이제 퇴사할 당시에
그래도 매출 조금은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있고. 이게 무작정 퇴사하신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간 보다가 이거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야수가 된 거네요. 정글에 나왔네. 그렇죠? 그쵸. 전업을 하시면 시간도 더 많을 텐데 왜 유튜브 안 올려?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리는 거야? 아, 그러게요. 그게 댓글 달아줘서 푸시를 해줬어야 됐나? 아, 근데 이게 부담이 되니까 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진짜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뭔가 별거 아닌 정보로 이렇게 올리기가 좀 그렇단 마음 때문에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전 되게 많이 기다려요 그런 거. 네네. 예.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해주시면 제가 올릴게요, 컨텐츠. 브이로그 한번 올려주세요. 브이로그요? 제 브이로그 진짜 노잼인데. 맨날 일만 하고 막 이런 거? 사무실 일하는 거 보시고 싶으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으세요? 사무실 성북구에 있습니다. 성북구? 예. 자, 지금 1인 사업가는 이제 아니실 것 같아요. 네네. 자, 직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고 일 배분은 어떻게 하세요? 휴직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은 2분 계시고 이제 프리로 함께 하시는 분 2분 계시고요. 우와, 네. 5명. 일 배분은 일단 디자인 하시는 분, 네, 음.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 이제 정규직인 분이랑 이제 프리랜서로 좀 같이 대행 좀 해주시는 분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분은 이제 뭐 운영적인 거, 뭐 CS나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 대표님은 뭐 하세요? 저요? 다 맡겼네. 저 다 하죠. 저는 마케팅도 제가 하고. 지금 2시간만 있는 거 노는 거 아니에요? 2시간만 하고 노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다 합니다. 다. 예. 오. 네, 다 하죠. 그리고 상품을 뭐 소싱하고 뭐 만들고 챙기고 이런 거는 대표님이? 거의 다 제가 하고 마케팅도 사실은 솔직히 컨텐츠 다 제가 보고 짜고 네. 그럼 이분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마케팅? 뭐 대표님이 네, 다 하시고. 마케팅이 할 게 많잖아요. 이제 네. 저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가이드를 드리면은 하시죠. 너무 짓궂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진짜 1인 사업가 처음에 이제 공유 비즈니스 시작해서 혼자 네. 하시다가 정규직 2분 뽑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2분 뽑아서 어느덧 네. 이제 멋진 사업가가 되셨어요. 진짜 멋있다. 어쨌든 이렇게 1인 셀러를 하시다가 직원을 4명까지 뽑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원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사실 저도 되게 첫 직원을 뽑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는데요. 이게 매출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가 크니까 좀 잘 나왔어도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는 부담, 그래서 고정비를 쓰는 게 이제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 쓰다가 나 16명이야 직원. 죽을 것 같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진짜 한 명 한 명 늘리는 게 너무 부담인데 네. 그런데 이제 혼자서 하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걸 느껴서 이제 채용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브랜드를 하니까 이 브랜드를 저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이제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해외 채널도 뭐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곳에 입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제가 다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인계를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이제 네, 채용을 하게 됐고요. 또 디자이너를 제일 먼저 채용을 했는데 이제 뭐 브랜드 인스타 계정 같은 거를 꾸준히 게시물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외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네, 디자이너도 채용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야, 뷰티 쪽의 글로벌 브랜드면은 김소희 대표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고 로레알에 싶네요. 팔아야죠. 너무 그렇게 되고 싶네요. 네. 언제쯤 직원을 뽑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1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신데 이제 언제쯤 뽑아야지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준이 매출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순수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장성을 봤다거나 뭐 그런 것들. 매출 기준으로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대표님들마다 사업의 특성이 좀 다르니까 직원 채용은 좀 애매하죠. 투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내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뽑을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좀 이 일은 좀 루틴화 됐다. 그리고 이거 말고 나는 좀 다른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라는 게 좀 있을 때 채용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새롭게 해야 되는 일을 그러니까 내가 이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야 돼. 그래서 직원을 뽑는 거는 물론 직원이 잘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좀 경력이 있는 분이 아니면 좀 어렵고 또 이제 내 일이 아니니까 직원은 또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시는 분도 많고 뭐 나랑은 또 방향도 다르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랑. 그래서 이 일은 진짜 좀 그러니까 되게 내가 맡길 일이 약간 확실하고 그 어떤 거를 딱딱딱 맡기겠다라는 거가 일단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리고 그걸 내가 다 교육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매뉴얼이 있다라고 할 때 직원을 채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 대표님은 워낙에 다
머릿속에 다 그림이 있어서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듣기만 해도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저는 처음 직원이 어떻게 뽑았냐면요. 저는 이제 조 대표님처럼 이렇게 막 매뉴얼대로 해서 한 건 아니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어. 이거는 내가 돈이 안 벌려도 이거는 무조건 직원을 뽑아서 해야겠다. 그래서 뽑았거든요. 그것도 방법인 것 같네요. 지금은 CS를 전화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네네. 저희는 제가 시작할 때마다 전화 안 받으면 퇴점당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 전화 받는 게 너무 싫어갖고 CS 직원을 뽑은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이게 참 12년 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대표님 말씀 저도 되게 공감 가요. 진짜 네. 저도 맨 처음에 제일 먼저 뽑고 싶었던 게 CS 직원이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나랑 똑같냐. 이게 그냥 그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소모 다 하고 나면은 맞아요. 또 플러스로 또 몇 시간 동안 또 말도 못 하겠고 일도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저도 그 직원 채용에 대해서 이제 다른 또 저보다 좀 더 오래 사업한 제 동료분한테 여쭤보니 그분은 근데 오히려 그런 좀 너무 단순한 일보다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을 업무의 포지션의 사람을 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케팅 직원 뽑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은 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디자이너하고 마케팅만 전담을 하는 직원을 경력직은 뽑기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 마케팅 직원은 잘 안 올라 그래요. 마케팅 회사가 아니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마케팅 회사가 아니면. 자, 그러면 지금 자사몰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외에 지금 가지고 계신 플랫폼이 어떻게 되시고 그리고 가장 많이 매출이 나오는 플랫폼은 어디일까요? 플랫폼은 사실 되게 많은데요. 뭐 자사몰은 일단 2개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자사몰을 2개나요? 왜냐면 브랜드가 이제 2개가 좀 특성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이제 분리를 했고요. 욕심쟁이네. 네네 그쵸. 이제 멋있다. 카테고리를 하나로 합치기가 좀 애매해서 이제 2개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픈마켓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네이버, 쿠팡, 뭐 51번가, 뭐 티몬, 뭐 위메프 다. 어디가 제일 괜찮았어요? 플랫폼 중에서? 플랫폼은 예전에는 네이버였는데 그래서 아직도 네이버가 좀 많이는 나오는데 점점 쿠팡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픈마켓은 솔직히 네이버 쿠팡이 제일 메인이고 그 외에는 이제 위메프가 의외로 저는 좀 잘 나왔어요. 네. 위메프에서 그런 뭐 그러니까 이런 오픈마켓들은 좀 딜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티몬도 딜 괜찮은데. 근데 저는 티몬은 안 MD랑 이제 그게 MD랑 연락이 안 돼서 네. 근데 이제 위메프는 MD가 직접 연락도 오고 뭐 그쪽에서 저희한테 뭐 이런 기획전이 있으니까 신청해라는 걸 계속 이제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맞춰서 신청을 하면 그럼 확실히 메인 노출되고 그때 광고 좀 보내고 할인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위메프에서 좀 나더라고요. 이 자사몰 매출은 좀 어떠세요? 자사몰은 지금 이제 막 저희 좀 키워가고 있어서 처음에는 좀 잘 안 났는데 이게 페북 광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리마케팅 하면서 좀 들어와서 매출 나고 있어요. 리타겟팅. 네네네. 그 마켓별로 판매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판매 전략이요? 솔직히 네이버는 진짜 좀 상위 노출인 것 같고 쿠팡은 좀 구매를 좀 많이 어쨌든 유도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쿠팡 광고가 요즘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특히 제트배송이나 뭐 이런 로켓 배송 들어가고 이제 광고 같이 하면은 되게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쿠팡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위메프나 이런 다른 뭐 11번간 이런 곳들은 최대한 기획전을 찾아서 들어가시고 네. 자사몰은 아무래도 뭐 페북 광고 그리고 브랜드는 무조건 이제 블로그나 뭐 인스타나 이런 체험단 뭐 무조건 다 깔아놓으시고 좀 시간 오래 되지 않게 한 2-3달마다 꼭 계속 업데이트 체험단 해주시고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많이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예전 한 10년 전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한 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모셔다가 이야기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제는 점포에서 장사가 이제 잘 안 되잖아요. 네. 쉽지 않잖아요. 먹는 거 외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와서 맞아요. 온라인 이제 가게를 갖고 그 사장님들이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뭔가 이게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자사몰 매출은 얼마나 나와요? 자사몰 매출 저 확인해봐야 되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아직은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자사몰이 2개라 그랬어요. 하나는 뷰티라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카테고리는 어떤 카테고리인지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가요? 그 하나는 뷰티 쪽이고요. 이제 하나는 뭐라 그래야 되지? 향? 네, 이런 쪽이에요. 네. 그걸 뭐라고 하던데 그런 카테고리를? 네. 그러니까 뭐 리빙이라고 한데 뭐. 근데 뷰티랑 같이 넣을 수 없나?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옛날에 하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뷰티로 좀 엮으려면은 뭐 향수다 이런 쪽이면 좀 뷰티 쪽에 맞는데 이제 그런 게 몸에 또 뿌리는 아니니까. 거니까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 좀 인테리어 쪽에 좀 더 가까워서 그리고 좀 결이 좀 많이 달라요. 그게 예. 초대박 나지 않았었어요 옛날에?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난리 났었는데 네. 그때. 뭐 TV 이런 거 가끔 나오고 예, 이래서. 되게 쿨하게 얘기한다. TV 좀 나오고 뭐 연예인 몇 명 사용하고 누구 집에 가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있던데 막 그 내 거 막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좀 전략이 달라요. 그 제품은 좀 편집샵 감성으로 만들어서 좀 빈티지.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패키지도 리뉴얼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집샵, 오프라인 편집샵 이런 쪽에 좀 입점 문의 넣어서 이제 들어간 것도 있고. 네. 나는 그래도 아무도 여기는 안 들어갔을 텐데 나는 진짜 어렵게 여기 들어갔다 플랫폼 하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진짜 어렵게요? 오늘의 집. 오늘의 집은 당연히 들어갔고요. 오. 진짜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핫트랙스에서 먼저 교보? 예, 연락이 와서 그 오프라인 그 매장에 놓고 싶다고 그렇게 왔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게 뭔가 브랜딩을 해가는 맛이 확실히 구대보다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도 연락이 되게 많이 오는데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바이어까지. 야,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계속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뷰티 쪽과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상품 이 두 가지를 소싱을 하셔서 지금까지 여기에 오셨어요. 이런 상품을 소싱할 때 본인만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상품 소싱하는 근데 가장 베이스가 진짜 솔직히 투투생님께 배운 게 가장 커가지고 진짜로 여기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여기 와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웅꿈사에서 투투생님의 그 상품 소싱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제 가장 큰 많이 기반이 됐어요. 일단 네이버 쇼핑에서 어떻게 상품을 보는지를 진짜 디테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상품 중에 잘 팔린 상품을 찾아라라는 건데 거기서 좀 디벨롭하고.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보는데 근데 이제 근데 저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니에요. 저는 저 수진님만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뷰티 상품이 어떤 거 파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 쳐더라도 이 상품은 솔직히 누구도 예측 못했던 상품이거든요. 와, 이걸 판다고? 그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네이버에서 보다 보면은 다른 몰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보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나?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경쟁사나 뭐 아니면 업계 내 판매하는 다른 몰들 많이 보고 뭐 스마트 스토어도 보지만 이제 저는 브랜드로 갔으니까 좀 브랜드다운 데들이 어떤 걸 하는지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페북 광고도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이게 또 한 번 보다 보면 계속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가서 보고 뭐 네이버에서도 뭐 요즘에 그 GFA라고 해서 이제 배너 광고 많이 뜨니까 다 들어가서 보고 뭐 어떻게 파는구나 어떤 식으로 광고하는구나 많이 보고 다 캡처하고 괜찮아 보이면 직접 구매해서 다 써보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근데 병수나 뭐 병수도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위탁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사실 괜찮아 보이는 상품 있으면 다 팔아보는 게 이제 전략이지만 이제 브랜드는 좀 진짜 왜냐면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브랜드의 이미지나 가치를 또 훼손시킬 수 있으니까 좀 전략적으로 많이 골라야 돼서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 얼마나 한 몇 년은 팔릴 것이냐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고 뭐 재구매가 또 얼마나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그리고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썼을 때 진짜 괜찮나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고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처럼 막 이것저것 파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구매대행 그래서 싫어하고. 네, 그래서 안 맞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 팔면은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원청한테만 좋은 거고 결국은 내 상품 가고 싶고 맞죠?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썰을 풀었으면 나올 때가 됐죠. 자, 매출과 수익률이 궁금해요.
가장 많이 나왔던 때도 얘기해 주시고 평균적으로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제가 이제 와디즈에서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만들고 와디즈에서 런칭을 했는데요. 그 두 번 정도 이제 펀딩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펀딩 때 이제 와디즈에서만 한 7천만 원 정도 나와서 그 외에 이제 또 저희 다른 제품 판매하는 거 뭐 한 5천 정도 해서 합하면은 한 1억 1.2. 2천 네, 그 오. 정도 나왔던 게 이제 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박수. 아 솔직히 1억 넘는 게 사실 네. 이제 자리를 잡냐 안 잡냐의 기준인데 네. 너무 빨리 넘으신 거 아니에요? 아, 작년에 아닙니다. 넘은 거 작년에 넘으신 거잖아요. 아니 그거를. 올해예요 올해. 올해? 네 올해 3월에. 네, 대박이다. 그렇습니다. 찢었네. 오. 근데 와디즈는 수익률이 이렇게 높진 않죠. 근데 생각보다 잘 났어요. 걔네 왜냐면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20% 이상 가져가지 않나? 20% 정도 딱 가져가는데요. 사실은 근데 뭐 쿠팡 Z 배송을 들어가기만 해도 30% 수수료를 떼가는데 그리고 뭐 그 외에 요즘에 뭐 지그재그라든지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이런 이제 버티컬 커머스 쪽 입점도 되게 크고 그리고 뭐 오프라인 뭐 매장 이런 데 가면은 다 30% 이상 가져가는데 저는 사실 20% 가져가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그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한 6% 떼가는 거에 익숙한데, 맞아요. 예, 예. 20%면 전통적인 유통 수수료에선 많지 않아서, 예, 그리고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하는 대신 와디즈 내부 직원의 어떤 컨설팅이 진짜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가 많이 되셨겠네요. 네네, 그리고 와디즈 이야기도 이따가 할 건데 수익률은 수익률이요. 그때, 1억 2천 1억 찍었을 2천 때 했을 때 한 30% 수익률 났어요. 3,600만 원. 직원들 월급 주고. 네네, 그렇게. 야, 그럼 본인이 수천만 원. 아, 부럽다. 아니, 다 제품 재투자에 들어갔습니다. 야, 생활 수준 좀 바꿔줬습니까? 살림살이 아, 나아졌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왜요? 나아져야지. 재생산. 재생산. 오케이. 네. 자, 버티컬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네. 한번 해주시겠어요?